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5회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투비 프로세스 도출, 미래 업무 도출합니다. 패키지 설치합니다. 추가 개발, 수정 보완 문제를 논의합니다. 네, 요거 설계 단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 기억하시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2번이네요. BPR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BPR을 위해서 지금 ERP가 그런 도구로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A 회사는 ERP 시스템 도입해서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성공적 ERP 도입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 자, 업무 단위별 독립적 추진 이런 거 싫어합니다. 통합 개념 좋아하는 부분이었죠. 3번은 3번. 4번 다음 중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 MIS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MIS는 단위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중앙 집중식 처리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시스템을 형식을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ERP는 통합 업무 담당합니다. 분산 처리 구조이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서로 통합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게 ERP였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요. MIS는 수직적 업무 처리합니다. ERP는 수평적으로 업무 처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요. 기업의 경영성과를 밝혀준다. 네, 손익계산서. 2번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준다. 재무상태표. 네, 그리고 3번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근거자료 제공해준다. 네, 이런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세금의 근거자료 됩니다. 이익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까지 맞고요. 4번은 틀렸어요. 단지 외부 이해관계자만 아니죠.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 회계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게 맞습니다. 외부 이용자에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인데요. 계속기업 가정하고 있고요. 기업 실질 가정,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은 맞지만 3번이 틀렸네요. 가치 변동을 가정하진 않습니다. 7번 합계잔액 시산표상의 자산 총액은 1,500, 부채 총액은 700, 기초자본 총액이 600, 수익은 1,000, 비용은 얼마입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의 공식은요. 자산과 비용, 요게 부채, 자본, 수익과 일치가 된다라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상의 공식이었어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2,300에서 1,500 빼주니까 비용은 800이 나온다라고 해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8번 손익계산서는 다음 중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까? 네,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였죠. 그래서 4번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일정 시점의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은 4번이네요. 9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감가상각비, 경상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는데 4번이 틀렸네요. 요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주생산성의 거래 내용을 참고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현금 출처에서 영업을 개시합니다. 라는 거. 네, 현금, 자본금 이렇게 분계 처리가 되고요. 네, 비품 구입했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 매출채권을 당전 발행 수표로 회수했습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했다. 당전 발행 수표니까 당좌 예금 계좌로 들어왔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없는 거 1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기말 재무상태표 일부입니다. 기말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18만원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이 마이너스 12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중에 현재 잔액은 6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기말에는 지금 20만원에 대해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모자란 금액만큼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상각비를 계상해 줘야 되는 부분 3번이 정답이네요. 12번 7월 2일에 금고 속에 있는 현금 실제액이 8만원이래요. 근데 장부는요 지금 11만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잔액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차액은 알 수 없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차변에 현금과 부족에 관련된 3만원 금액을 써주고요. 실제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현금은 줄여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기록될 건 2번이 되겠죠. 정답 2번.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분기에 대한 거래를 올바르게 추정한 거. 결산일 현재 대손 충당금이 0인 상태에서 대손 충당금 30만원, 대손 상각비 30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자, 요거는 대손 예상액을 가지고서 충당금으로 충당금으로서 결산 분계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추정한 것은 정답 2번으로 해서 매출채권 30만원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결산일에 추정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충당금으로 설정했어요 라는 거 2번이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고요. 다른 것들 확정됐다,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 회수했다 이런 것들은 다 맞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번 문제, 1월 1일에 비품을 4천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합니다. 정률법 잔존가액 없고요. 내용연수 5년에 5년, 정률 상각률 0.45입니다. 지금 올해 당해년도에 1월 1일에 비품을 샀습니다. 4천만원에 샀고요. 지금 처음 연도니까 감가상각 누계가 없으니까 0이고 0.45의 상각률을 곱해주면 1,800만원 감가상각비가 되었고요. 다음에 12월 31일 날짜에 이것도 이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4천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전년도 거 1,800만원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0.45를 해주면 99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은 2번. 15번. 다음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모두 다 맞는 설명.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맞고요. 3번.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4번.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최대 20년 초과 못해요. 20년 초과 못합니다.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16번.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는 거 1번이죠.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유동부채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17번.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 중에서 부채와 자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주주가 상법상 임명금액을 초과해서 불입한 부분은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었죠. 자, 기타 포괄 손익이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자본 부분에 표시된 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자본 부분에 표시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 쪽이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손익이긴 하지만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계정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번은 맞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추정에 의한 부채는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번 문제, 신입사원의 명함 제작 시 처리하는 계정 과목, 도서인세비예요.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었고요. 19번. 다음 정보를 통해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20만원 더하기 60만원 빼기 30만원. 그러면 50만원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20번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화관리비,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동일한 구분에 속하는 비용: 대손상각비, 판매비화관리비, 무형자산상각비, 판매비화관리비, 감가상각비, 판매비화관리비. 1번이 맞고요. 경상개발비, 판매비화관리비, 외환처손은 영업의 비용, 외환환산 손실은 영업의 비용, 통신비는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판매비화관리비. 이렇게 해서 1번만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기본적인 뭐 계정 과목이나 분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사항들 잘 익혀주시면서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다시 풀어주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